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대북 전단을 못 날리게 하고 또 역사 왜곡 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취지야 어떻든 간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겁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해하는 그 어떤 법률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법률안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의 경우 누가 봐도 이상한 법률을 가지고 꿰어 맞춰서 이 전단을 만드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이 전단을 만드는 단체를 탄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동을 박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법률도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현직 부장판사의 반란입니다. 이 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화제의 주인공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입니다. 53세입니다. 사법연수원 28기.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쓴 글을 통해서 대북전단 금지와 역사 왜곡 금지법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즘 김여정이 이 대북전단 때문에 발끈하니까 온 나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이 대북전단 막느라고 시끄럽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북한의 문제점은 침묵하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셈이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탈북자 단체를 수사 중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가져가면 이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부의 수사 의뢰 및 경찰 수사가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폐쇄된 북한 진영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단을 보내는 것을 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초 이 법을 만들 때 예정된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김 부장판사는 반문하는 겁니다. 자, 김 부장판사는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 날리기를 두고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만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 조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판사의 이 지적에 저는 150% 공감합니다. 자, 또 역사 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법,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나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 역사 해석은 늘 바뀝니다. 정권에 따라도 바뀝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박근혜 정부 때 다르고 문재인 정부 때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교과서에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남북경제가 최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역사 왜곡을 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정말 숭고한 희생자들, 그것은 6.25든 5.18이든 상식적으로 합당하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쟁도 할 수 있고, 또 심할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든 현행 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국가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자,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입법 시도의 무모함에 잠언 놀랍다. 법안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다. 법안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 참. 그러면서 이 우리 국민이 법으로 정한 사실과 역사적 인식을 정해줘야 바른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되묻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극도의 독재를 행하는 국가라고 글을 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퇴보하는 겁니까? 176석입니까? 아무튼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현직 부장판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역사 왜곡 금지법이 역사를 바로잡을 요량이라면 그 대상 시기나 사건을 한정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면 처벌하겠다고 들면 그 균형 감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런 법안 등이 법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혹이 앞선 정도에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역사 왜곡 금지법,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비평도 못한다는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 역시 표현의 자유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역화하는 행위는 자유국가에서 경계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자유로운 비판과 검토가 어려운 영역에서는 꼭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 한 무리가 그 이슈 자체를 성역화하고 모든 사실 인정과 평가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외부 세력의 접근은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 판사의 생각이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법을 막 만들어도 되는 건지 김태규 부장판사의 용기가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법부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시는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촛불정신인지,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